안녕하세요. 2023년 5월 9일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향후 미국 금리의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목요일엔 금리를 25bp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요일에는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또한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4월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가 동의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보트가 전복이 돼서 최소 22명이 사망을 했고, 페루에서는 금강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최소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요즘 총격 사건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금리의 향방을 알려줄 미국의 CPI를 앞둔 어제 미국의 지수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채도 조금씩 금리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며 개별 종목들도 별로 크게 움직임은 없었으나 가상화폐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인들의 그 자금을 빼돌린 것을 조사하자고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의 인출이 몰리면서 일요일에는 90분 동안, 월요일에는 2시간 동안이나 인출을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이건 결코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가상화폐에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자기가 이미 2021년에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던 캐나다 출신 후계자인 그레고리 아벨을 얼마 전에 다시 신임을 하면서 향후에는 비즈니스는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의 BYD 전기차 자동차의 주식을 또 판매를 해가지고 지분이 이제 9.8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BYD 자동차는 베트남에 투자해서 거기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발표도 했고, 유명한 캐딜락도 최초로 리릭이라는 모델명으로 전기차를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의 시대의 도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번 달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중앙아시아 5개국,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5개국의 정상들과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탄이라는 거는 고대 인도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구역, 땅, 나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하면은 파키스탄의 땅, 뭐 이렇게 되겠죠.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벡 사람들의 땅, 뭐 이렇게 되겠죠. 파키스탄은 순수함이 넘치는 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라는 단어의 파키는 순수하다, 청정하다는 뜻이 있고요. 스탄은 뭐 땅이니까 결국은 순수한 땅, 뭐 이런 뜻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국가 안보의 위험을 이유로 컨설팅 회사들의 위반 행위를 목표로 하는 스파이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샹하이, 심천에 있는 미국을 포함한 컨설팅 회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이미 최근에는 메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미국의 컨설팅 회사 있거든요. 거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미국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론 컴퓨터 회사, 반도체 회사의 안전성을 조사한다 이러면서 반도체 에 대한 그 조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컨설팅 펌까지 하면서 결국 내가 유리집에 살고 있는데 남의 집에 돌을 던지면은 우리 집은 박살나겠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3년 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자 지난 연휴에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가서 계좌도 열었고 보험 상품도 샀고 이러면서 올해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홍콩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에서 유학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19만 4,9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작년에는 12만 4,32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작년 4월 말 기준입니다만 16만 6,89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듣고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는 12만 4,803명입니다. 1등은 중국이죠. 6만 7,439명이고 2등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3만 7,940명이고 3등은 우즈베키스탄으로 8,608명 4등은 몽고입니다. 7,348명 5등은 의외인데 일본입니다. 5,733명이고 6등은 미국입니다. 3,369명이며 6등은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프랑스입니다. 2,5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1등은 한양대 6,999명, 2등은 경희대 6,912명, 3등은 성균관대 6,676명, 4등은 연세대 5,926명, 5등은 고려대로 4,73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ABC 방송이 7일에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그 대선에 관한 설문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36%가 지지한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32%가 지지한다고 했고요. 대답을 안 하는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물은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지지를 받아서 7%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온갖 추문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좀 나이가 많아서 건망증도 있고 치매 증상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현재 주식들은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비엠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플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14.9%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상화폐는 변동성도 크고 오를 때는 뭐 75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모르면 안 하는 게 답이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추천했던 대로 에코프로빔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 번 만큼만 빼서 원금은 납두고요. 그거 갖고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익이 난 금액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돈으로만 해야지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사회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시선도 지금 빚 투여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CFD 계좌 그것도 지금 키움증권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규 개설을 중단했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CFD를 소개했던 교보증권도 이미 계좌 오픈을 중단했고 그 외 삼성증권, 한토증권, 신금투증권도 신규 회입의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